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은 속보부터 좀 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미국발 속보입니다. 미국발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반도체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15%는 전체적인 상호 관세인 거고요. 이제 품목별 관세가 따로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품목별 관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거라고 우리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100%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지금 한 줄짜리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읽어봤을 때는 네. 한국만은 아니고요. 그냥 반도체 품목 자체에 대해서 100% 부과를 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미 수출이 많은 게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발표할 거라는 것과 결합해서 우리에게도 100%다, 이렇게 그럼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한국만 콕 집어서 한국만 100%야는 아니지만 반도체 품목 관세를 100%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걸 결합하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하나는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 일본이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를 했죠, 미국과. 그런데 이 15%가 기존 관세 플러스 15%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관세에다가 15%를 더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속보들로 막 쏟아지고 있어서 말이죠. 요 얘기는 2부에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짧은 인터뷰로 좀 깊이 있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속보 내용을 좀 뒤로 하고 어제 김건희 씨의 특검 조사 얘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박 기자? 네. 어제 특검팀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어제 총 7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흠. 어제 사저에서 9시 30분쯤에 출발을 해가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10시 10분쯤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약속한 시간은 10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지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 사무실 2층에 포토라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입장을 짧게 얘기했는데, 이건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자,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항상 죄송합니다까지 하고 그다음 추가 질문은 이제 답변하진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기자들이 따라가면서 쭉 했는데 나머지는 답변을 쭉 안 했습니다. 네. 조사는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5시 46분에 종료가 돼서 7시간 20분 정도가 되는 거고요. 한 11시 30분쯤에 오전 조사 마쳤거든요. 이제 점심 식사를 이때부터 1시까지 하고 1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순수 조사 시간은 7시간 20분보다 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오전에 한 번 휴식을 했고 오후에 총 3번 휴식을 했습니다. 뭐 10분, 30분, 10분 이렇게 해서 오후에는 50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조서를 열람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조서는 이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한 대로 기록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오후 8시 52분쯤에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조사는 크게 3가지 건에 대해서 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네. 당시에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어가지고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주가 조작을 알거나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진술입니다. 그 선수 소개 받았지만 손해만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왜 무상으로 제공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특검이 물어봤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힘도 없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 연락이 와서 부담스러웠다. 여기서 이제 힘도 없는데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예. 이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힘도 없는데 연락이 와서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관계를 끊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목걸이가 그 실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건넨 것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해서는 모조품이라고 그대로 해명을 했고요. 네.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다가 빌려서 착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통일교에서 온 그 그라프 목걸이와는 또 별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클리프 목걸이 얘기고 통일교에서 갔다고 하는 저 뭡니까? 그 회사가 뭐죠? 그라프. 그라프, 예. 네. 그라프 목걸이는 행방불명인 거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요? 아예 받은 적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난 아직 모른다. 구체적인 해명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응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출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오후 휴식 시간 중에 입장문도 나왔는데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달라요, 지금. 네. 구치소에서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하고 어쨌든 뭐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10년 끼쳐 죄송합니다. 입장도 발표하고 배려해 주셔서 특검 검사들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달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진술 거부권으로 거의 일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간에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모른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 방식이 완전히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결국 이거는 이제 구속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JTBC에서 바로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뭐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을 때는 그냥 순전한 예측인데요. 네.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찌됐던 간에 수사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 진술을 좀 더 끌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일단은 응하고 있으니 당장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면 그러면 이제 본인 진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영장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은 있는데 지금 일단 보도들을 보면 좀 빠른 청구도 좀 가능성이 언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에선 이렇게 보더라고요. 빠르게 청구할 것이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소환을 하고 계속 응하고 대답을 뭐 짧게라도 하게 되면 그럼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재판부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부르지 않고 바로 영장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그게 김건희 여사 측의 전략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준일 평론가 네.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김건희 씨 이제 어제 했던 얘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게 가장 뭐 화제였잖아요. 화제였죠. 그러니까 화제였죠. 네. 그러니까 저는 준비한 얘기죠, 당연히. 당연히 준비한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선택적 아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이제 저 김건희 씨의 저 화면 영상이나 뭐 기사를 보면은 댓글들이 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화폰을 썼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검찰이 황제 조사했냐? 아무것도 아닌데 뭐 했냐가 그냥 다 도배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 전략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2021년 12월에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때도 검은색 옷을 입고 후보 시절.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허위 학력 경력 그때 의혹이 있었을 때 후보 시절에 이제 나와가지고 조용히 내 좀만 하면 살겠다. 뭐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고통에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러면서 눈을 내리깔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여러 번 나왔어요. 저런 장면. 예를 들면은 예전에 기억하실 텐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김건희 씨가 문자를 보낸 게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 7월 달에 기억나요. 전당대회 앞두고 예. 그때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면은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만은 뒤에서는 본인이 인사권 다 행사하고 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었고 어제 또 좀 눈에 이제 띄었던 게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신발이 몇 센치냐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는 게 약간 몸이 불편해서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어제 말을 하는 입모양도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실제 몸이 안 좋아 보여. 약간 얼굴이 약간 예, 부은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창백하게 화장을 했다라는 뭐 지적도 있는데 얼굴색 낯빛도 딱히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런데 신발이 네. 260이냐 아니는데 260은 막 분석까지 한 데가 있어 언론사가 그거를 그래서 260은 맞는 것 같은데 큰 거 신고 온 것 같다 이게 조금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약간 화제였어요. 그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예, 그 정도로 화제였고 예.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하고 뭐 몇 군데 이제 언론사 보도를 했는데 저게 이제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명태균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명태균이 연락 온 거 공천 얘기하니까 힘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연락을 했는데 내가 다 아하. 끊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는 공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청탁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은 만약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다. 사실 이게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전략을 다 짜고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 일당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본인이 이제 7초 매매 뭐 예전에 나온 것도 있고 그 일당들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가 40%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검찰이 그랬듯이 나는 그때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주식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소개해줘가지고 손해만 봤다. 그러니까 이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지금 고민인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구속영장은 이제 언제 치느냐인데 네. 엇갈려요. 근데 지금 약간의 소위 말해서 언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요? 오늘 당장 친다고 보도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동아일보도 그렇게 하고 뭐 중앙일보도 그러고 막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으니 압박해서 너 지금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은 그러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구속하면. 일부 수사는 16가지 중에 일부 수사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다 잡혔는데 일부는 아직 진척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조사해야 되지만은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다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떤 거는 남겨놓고 어떤 거는 지금 기소하고 이게 선택적으로 지금 16가지 중에 일부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또 재판에 들어가면은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게 보통 조사가 다른 사람들 증언을 확보를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그 증언을 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먼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하. 아마 구속은 제 예측으로는 조금 늦춰지고 미뤄질 일단은 것이다? 소환 조사를 몇 번 더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전망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이제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변호인 접견을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요 소식도 지금 속보로 사실은 들어온 소식인데 어제 밤까지는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재집행하겠다.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까지는 어제 밤에 알려졌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는 한 9시, 10시 되지 않겠는가 봤었어요. 그런데 8시에 집행하겠다. 8시에 그 강제 구인 팀이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거죠? 예, 왜 8시입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9시인가 접견을 잡아놨어요. 변호사 접견을 신청해놨어요. 예,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 때문에 나 못하겠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일찍 가서 이거 집행하겠다라는 거라서 지금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이거 협조하라고 지금 지시까지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어쨌든 나와서 조사를 받을지 뭐 묵비권 행사를 뭐가 됐든 할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은 이렇게 뭐 잡아서라도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어떻게 뭐 몸에 어떻게 손에 하지만은 지금 약간 데리고 나온다라는 의지는 매우 강한 상황이라서 좀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8시에 저희가 상황은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댓글도 들어오는데 그래도 김건희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말이라도 했으니 지금 버티고 있는 남편보단 낫다 이런 댓글도 나오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끌려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좀 제발로 걸어 나와서 조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이건 8.15 광복절 특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때 그때 국민임명식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진보 보수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들 초청을 했거든요. 뭐 돌아가신 경우에는 배우자들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비서관이랑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이 돌아다니면서 이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상호 수석이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초청장을 전달을 했어요. 그때 한 5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 복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 수석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하게 되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며칠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5일인 거죠. 그제. 8월 5일의 얘기. 네, 그제 이제 초청장 전달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한참 전에 이랬었어요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하느냐 마느냐 꽤 논란이 된 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입을 연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절차를 보면은 네.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심사위원회 열고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용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광복절 사면이라고 하면 그 전에 해야 되니까 회의를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이니까 12일에 있습니다. 네. 아마 이때 이제 심의 의결 될 걸로 보이고요. 음흠. 이 공식 일정 말고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문자 메시지 휴대폰 화면 찍힌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예전부터도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원래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사면 복권할 때 계기가 있을 때 정치권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쪽에 물어보고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쭉 하는데 이번처럼 직접 하는 사례는 저도 처음 들어봤고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실이나 이런 쪽에 물어봐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사면 건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아, 저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거 누구 네. 누구 이게 다예요? 뭐 지금까지 연락 온 건 이게 전부입니다. 요게 사실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에요. 네, 그때 뭐 웃음 표시도 막 쓰고 예, 이래서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 사면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받았거든요. 어제 이걸 철회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분위기들을 좀 들어봤을 땐 일단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안 내놓고 있고 저도 따로 물어봐도 정확히 이제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여당 내 분위기를 보면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이래저래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구심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이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 같은 데는 원래 나가서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도 나가서 할 곳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생기면 대체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이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해드리면은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면은 광주, 호남 이런 데서 민주당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안함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부채의식 같은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어허.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 조국 전 대표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뭐 이 투표로 뭐 배려해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네, 사면해주는 게 오히려 분분하군요. 낫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나만 더 짚어볼 게 있는 게 이게 교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좀 궁금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사석에서 나눈 대화긴 한데 공개가 됐잖아요. 네. 지금 내용들이 확인되고 공개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무수석하고 문 전 대통령 사이의 대화. 네. 예.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제안이 갔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또 정치적으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면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꽤 있습니다. 아, 이게 보도가 됐다는 거는 결국은 뭐 수석을 통해서든 혹은 문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고 대화가. 그럼 이거는 이미 뭔가 사전 조율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어? 이런 추정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게 좀 많은 해석이 있고 아니면 압박성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요. 아, 사면을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김주인 평론가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 마음이죠 이거는. 그런데 마음인데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본의 아니게 개입을 하게 되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스러워진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압박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뭐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히 조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문 전 대통령이 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게 이제 마음의 빚 뭐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국 사면에 대한 건의가 없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예예예. 뭐 남의 당 네. 얘기, 다른 당 얘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지자들도 찬반으로 지금 날렸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조국 혁신당 지지자야 당연히 지금 사면을 원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검찰 무리한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라는 논리와 조국 그래도 조국이 뭐 한 게 뭐 있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형기도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가 좀 눈에 띄어요. 사실은 저 이제 휴대폰이 공개가 되면서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곤경에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사실 난리가 났어요. 내용도 내용인데 그 눈웃음 때문에 너무 비굴해 보인다. 뭐 눈웃음 뭐였죠? 어디서 네. 나온 거죠? 그 문자에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하고 눈웃음. 눈웃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또 눈웃음. 관계를 조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갑을 관계에서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조금 열세 있는 사람이 뭔가 몸을 낮추는. 몸을 낮추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훈식 대표 이게 다예요? 이 말투도 약간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답니까 원내대표님 이게 아니라 이게 다예요? 약간 이게 음성 지원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거를 철회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말이 앞뒤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당내에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철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 전 대통령은 또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원하고 있고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상황이. 오늘 결론이 납니까? 오늘은 안 나죠. 오늘 안 나요. 사면위원회는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며칠 걸립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하다가 딱 걸린 이춘석 의원 어제 민주당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이야기도 좀 긴데 요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유인태 월간 유인태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